안녕하세요. 청소년 온라인 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나오는 블로그 글 유입에 대한 상세를 좀 보면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 이것만 고쳐주면 조회수가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을 텐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블로그 초보자분들이 네이버나 티스토리 뭐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서 상위에 올라와 있는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분석을 많이 하시죠. 나도 이렇게 상위에 한번 올려보고자 썸네일도 분석하시고 제목도 분석하시고 들어가서 AI로 글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적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회가 나오는지 어떤 키워드로 조회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 즉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썼던 글을 보면서 유추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조회를 만들기도 사실 어려울 뿐더러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해놓은 이런 통계를 본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넣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5월 달에 제가 이제 에어컨 청소 사업을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제 블로그로 좀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작성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어컨 송풍 모드 없을 때는 청정 모드 해도 되나요?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5월 말쯤에 작성을 해서 월 조회수가 약 5천 정도씩 이렇게 두 번 6, 7월에 걸쳐서 나왔죠. 자,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드 광고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서 광고 요청 수, 뭐 혹은 블랙키 들어가서 월간 검색량을 보시면서 유추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시면 제목에 에어컨 송풍 모드, 뭐 청정 모드 이런 게 쇼테일 키워드가 될 텐데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송풍 모드가 없을 때 제목과 관련돼서 거의 비슷하게 쳤을 때는 없고 송풍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3천 정도 조회수가 나옵니다. 송풍 기능 다음에서 그렇고 자, 이 블랙키위 네이버 에어컨 송풍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꽤나 조회수가 많죠. 토탈로 했을 때는 월 2만 회 정도가 나오고 근데 블로그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 이 글이었던 에어컨 송풍 모드가 없을 때 청정 모드 해도 되나요가 이 블랙키에서 검색해서 봤을 때는 에어컨 송풍 모드 기능 없음, 월간 조회수 600, 뭐 송풍과 관련된 좀 롱테일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조회수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이런 글을 적지 않을 겁니다. 에어컨 송풍 기능이라는 이 쇼테일 키워드, 송풍 전기세라는 쇼테일 키워드만 보시고 이거를 주로 그 블로그 제목에 넣어서 작성을 하실 텐데 이 보시는 것처럼 송풍 모드 없을 때라는 걸로 조회수가 11,560이 나왔고 실제로 유입 경로를 보더라도 없을 때, 뭐 청정 모드 없을 때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게 혹시 감이 잡히실까요? 상위에 올라가려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면서 그 달에 혹은 다음 달에 일어날 트래픽이 많이 일어날 그런 관심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더 구조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롱테일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뭐 단순히 그냥 이런 단어 하나, 숏테일 키워드 하나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더 깊게 분석하려면은 송풍 전기세에서도 또 송풍 전기세를 검색해 보면서 뒤에 롱테일 키워드가 뭐가 붙는지 이런 거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상위 글에 있는 제목과 구조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포인트를 우리가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글에 대한 제목이 여기서 에어컨 송풍 모드 없을 때는이라고 했을 때 쇼테일 키워드는 에어컨 송풍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조회수가 뭐 3천인 것도 있었고 뭐 많게는 정확히 한번 볼게요. 에어컨 송풍 기능이 12,000까지 나오네요. 12,700까지. 송풍 모드는 2,500까지고. 자, 이렇게 조회수가 좀 나오는 특정 단어, 명사형으로 썼을 때 특정 단어를 쇼테일 키워드라고 하고 롱테일 키워드는
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넣어 주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을 때는 왜냐 여름에 송풍 기능을 틀어야지만 곰팡이 냄새도 좀 줄일 수 있고 속에 물기도 말릴 수 있는데 해 보려니까 버튼이 없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에어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도 검색을 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작성을 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관련돼서 글을 검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트래픽이 많이 일어날 주제가 그 주제를 분석했을 때 그 주제 안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게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돈이 실제로 뭐 애드포스트가 수익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안 했지만 이게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서 이런 조회수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회수가 잘 나왔을 때는 숏테일 키워드를 확장하고 롱테일 키워드도 뒤에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자, 설령 바꿨을 때는 송풍 모드라고 있으니까 에어컨 송풍 모드를 기능으로도 바꿔주는 겁니다. 기능. 에어컨 송풍 기능 없을 때 에어컨 송풍 기능으로도 바꿔주고 아까는 없을 때라고 했지만 곰팡이가 사라지나요? 뭐 에어컨 송풍과 곰팡이를 결합해서 또 써볼 수가 있는 거죠. 곰팡이 관련돼서도 굉장히 여름 기간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에어컨을 트시는 모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또 하다 보면은 에어컨이 안 시원할 때에 대한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거에 대한 트래픽의 핵심은 에어컨이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송풍이 아니라 에어컨이 결국에는 주가 되는 거고 더 넓게 본다면은 시원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짚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을 적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분석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글을 적고 그 사람들이 적을 법한 제목으로 작성을 해준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게 과거에도 지식 스니펫을 상위로 올릴 때 굉장히 유용했었고 지금은 AI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AI가 글을 선택해 주고 있죠. 이렇게 AI 브리핑이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아 에어컨을 적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뭐 재난지원금을 적고 싶기도 하고 카드를 적고 싶기도 한데' 결국에 맥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쇼테일 키워드 거기에 대한 쇼테일 키워드를 찾으시고 거기에서 카드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문제점을. 쿠팡 파트너스 하실 때도 다 똑같습니다. 블로그 하실 때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고 영상을 본다는 거는 도파민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돈 버는 사람들 블로그를 써서 영상을 찍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수요가 없는 공급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글을 적어내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안 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를 콕 집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글이 누구일까?'를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모든 글 티스토리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똑같고 워드프레스도 똑같고 구글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글쓰기의 본질은 문제 해결에 있다. 문제 해결을 해 주는 정보를 전달하고 제목을 작성할 때는 그거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적어 볼 법한 나도 그렇게 적어 볼 법한 제목을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뭐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우리가 트래픽이 높은 이달의 트래픽이 높은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택을 하고 이 쇼테일 키워드에 대한 큰 틀을 잡는 겁니다. 기준점을 잡고 그 뒤에 반드시 롱테일 키워드로 사람들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제목을 설정해야 된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인기글을 복사해서 챗GPT에 넣었다가 그 글의 구조를 분석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전 영상 보시면은 그거는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최근에 AI가 내 글을 인기글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법.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식 스니펫에 글을 올리는 법. 이게 상위에 노출되는,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쉽게 노출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고 내 생각만 조금 바꿔서 정말 내가 이 글을 판다, 이 글이 내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글이 마치 내 상세 페이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 뭐 예시를 좀 더 쉽게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영상은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나서 광고 코드 붙이는 법, 광고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앵커 오펄 이런 거는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뭐 최근엔 전면 광고도 생겼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